작년 3월 회계감사 이슈로 뉴스에 자주 등장했던 아시아나항공.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결정이 되면서 한시름 놓았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최근에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오늘 또떠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떠난 남자 또떠남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 대한항공에 이어서 오늘 시간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대한항공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은 사실상 작년부터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했었는데요. 2019년 1분기에 있었던 아시아나항공의 회계보고서 한정 의견 사태가 유명하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1년 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에 작년 4월달 아시아나항공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죠. 그리고 이 매각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1조 6천억 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대체 누가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될지가 이슈였는데요. 당시에는 SK, 한화, CJ, 신세계 등이 언급이 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총 2조 5천억 원의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77%를 약 3,300억 원에 인수하기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그 외에 아시아나항공이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즉 유상증자죠. 이 유상증자 방법을 통해서 약 2조 1,700억 원을 아시아나항공에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창립 31주년인 2020년에 주인 교체를 맞이할 예정이었습니다. 금호산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금력이 탄탄한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운영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우리나라 항공업계에 균형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이 컸죠. 그러나 올 2월부터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사장과 임원단의 면담을 중단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 면담을 중단했던 시기가 아시아나항공의 2019년도 실적을 발표한 시기하고 묘하게 겹칩니다. 2019년 실적 발표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영업손실 약 4,300억 원, 순손실 무려 8,300억 원 등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작년에 흑자였던 영업이익이 대규모 영업손실로 전환이 되고 작년에도 크게 느껴졌던 순손실의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년 실적 발표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부실 덩어리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릴 모양새입니다. 결국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전에 뛰어들 때 파악한 것보다도 훨씬 더 아시아나항공은 구조적으로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이며 비용은 더 많이 드는 구조이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빚마저 산더미같이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럼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의 아시아나항공의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나항공도 국제선 대부분이 운유 상태이고요. 끊임없이 운항을 하고 현금이 계속 돌아야지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이 항공업의 특성상 아시아나항공도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도 고정비로만 매월 2,500억 원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거를 길어봐야 2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작년 산업은행이 지원한 1조 6천억 원 중에서 마지막 남은 3천억 원도 지난 4월 7일 차입금으로 당겨서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보다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ABS나 회사채 발행은 꿈도 못 꿀 상황이고요. 신용등급이 한 등급만 더 떨어져도 일부 차입금에 조기상환 트리거가 발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이 현재 돈이 될 만한 각종 자산과 사업부를 매각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금호산업이 어려울 때마다 돈이 될 만한 자산과 사업부를 매각하여 현재는 더 이상 팔 것도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수를 결정한 현대산업개발에 인수금이 들어와야 될 텐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사유는 기업 결합 심사 미승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6개의 나라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득해야 되는데요. 현재 유일하게 러시아에서만 기업 결합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아시아나항공의 엄청난 부채와 충격적인 재무 상태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결정했을 때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5,400원보다 700원 정도 싼 가격인 4,700원에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요.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3,000원대임을 생각한다면 현대산업개발은 시장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고 현대산업개발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미래에셋 대우가 미국에 있는 특급 호텔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호텔업계도 불황을 겪으면서 미래에셋 대우도 현재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재무적 투자자인 미래에셋 대우의 이와 같은 상황이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의 대출금 상환 연장, 금리 인하 등의 조건을 제시했고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인수 포기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포기하게 되면 약 2,500억 원의 계약금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포기했을 때도 약 9년여간의 법정소송을 통해서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반환받은 전례를 얘기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포기한다고 하여도 계약금 전부를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이 라인펀드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인수자인 현대산업개발에 보고가 되지 않음으로써 현대산업개발은 이를 빌미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현대산업개발이 발 뺄라고 마음만 먹으면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고 발을 뺄 수 있다는 상황인 거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에 1조 7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조 6천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서 추가로 1조 7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부실한 재무 상태로 인해서 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무산될 것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구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아시아나항공은 예전부터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예정대로 인수를 진행하고 자금이 들어와야지만이 아시아나항공이 그나마 미래가 보이는 상황인데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와 똑같은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에 대한 의견을 채권단에 전달했고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전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현재 항공업계의 상황을 봤을 때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포기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될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과연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은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사실상 대한항공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국내 대형항공사가 한 곳만 있는 것보다는 두 군데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소비자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싼 가격에 항공권을 제공하는 것이 더 유리할 텐데요. 아무쪼록 코로나 사태, 우리나라의 두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항공 또는 여행 그리고 또 떠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